어릴 적 진짜 친구가 몇 명이냐는 질문에 손가락을 접어가며 헤아리던 나는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였지만 30대가 넘어 자발적 왕따를 자처한 내게 진심으로 날 생각해주는 친구가 몇 명이냐는 질문에 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은 대인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어머니께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지만 공부 요령이 없었던 나는 늘 내가 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집에 돌아와 풀이 주고 있었다. 그런 내게 어머니께서는 담담한 말투로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라고 늘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다. 하지만 나는 그 위로가 나를 더욱 서글프게 만들었고 어린 마음에 어머니께 자랑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내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일하러 나가신 어머니를 배웅하고 나서 나는 집에 혼자 남아 속상한 마음에 베개에 파묻혀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게 트라우마처럼 남았던 걸까? 그렇게 성인이 된 나는 부족한 만큼 남들보다는 더 독하게 2배, 3배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나를 옥죄며 살아왔었다. 그런 나의 습관 탓에 나는 소중한 친구들을 잃게 되었다. 취업이 간절했던 나는 알바와 취업 준비를 병행해야 했고 멘탈이 강하지 않았기에 내 자신을 흔드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SNS와 메신저를 전부 삭제하고 주변 사람들과 연락도 다 끊으며 조금은 이기적으로 행동했었다. 나 또한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고 정말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주변 친구들처럼 술 먹고 놀고 싶어지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의 앞선 성공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방해가 될 걸 나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결국 이기적이지만 굳게 마음을 먹고 독하게 열심히 했었다. 다행히도 나는 2년간의 고생 끝에 나름 괜찮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고 우연히 그 소식을 알게 된 친구들의 고마운 연락에 나는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동안 못했던 만큼 더 잘하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고 그 시간 동안 나와 친구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이 생겼었다. 또한 내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추억에 끼지 못하는 나를 마주할 때면 조금의 소외감마저 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자업자득으로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운이 없었던 건지 나는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고 늘 가슴속에 퇴사를 품으며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언제 퇴사할지 몰라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했고 지독하게 공부하고 이직 준비를 하게 되면서 친구들에게 또다시 소홀해져 버렸다. 그렇게 평일 주말 없이 새벽까지 공부하며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입사 지원을 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었고 나의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에 참석했던 나는 한참을 즐겁게 놀다가 술에 취한 친구 한 명이 대뜸 야 우기야, 너만 힘드나? 다 힘든데 그냥 산다. 왜 너만 유별 떠는데? 라는 친구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 대기업 생산직에 들어가 큰 탈 없이 잘 지내면서 매일 놀고 연애하며 잘 지낸 녀석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다가 친구라는 놈이 대뜸 그런 말을 하니 나는 순간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내고 싶었지만 안 그래도 늘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나 하나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나는 이를 깎게 문 채 바람을 쐬고 온다 하였고 화를 삭히러 나갔다. 그렇게 한참을 바람을 쐬고 흥분된 마음이 좀 가라앉고 곰곰이 생각해본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에게 내 힘든 상황을 이해해주기 바라는 마음은 어쩌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고 그렇게 나는 친구들에게 먼저 들어가 봐야겠다고 하고 속상한 마음에 혼자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을 더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지만 화도 나고 속상한 마음이 안 가시는 걸 보니 나는 그 친구가 한 말에 화가 났던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미안해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친구와의 우정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란 실망감에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과 진솔하게 나누어 봤지만 이야기를 하는 내내 우리들 사이에 있는 벽이 생각보다 더 크단 걸 느꼈고 결국 화해는 하게 되었지만 물론 나도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아닐 수도 있지만 내게도 그들이 좋은 친구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가장 사랑했던 소중한 친구들을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냈다. 다행히 지금은 외로움에 익숙해진 나라 그런지 속상했던 마음은 없고 가끔 그립거나 보고 싶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연락해서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는 않다. 물론 나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 선배, 다른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별로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 같다. 물론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해야 서로의 인연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감히 내 생각을 말해보자면 아무리 집착하고 노력해도
결국 떠나갈 인연은 떠나가고 오히려 부담없이 편안하게 진심으로 대하는 인연이 더 오래 간다고 느꼈다. 여태껏 친구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인생은 다양각색이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늙어가도 물론 잘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들과 가끔씩 만나 대화를 나누고 같이 무언가를 하면서 교감을 통해 느끼는 그 행복감들이 삶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줄 수 있어 결국 인생은 더불어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소중한 인연이 절대 많을 필요도 없고 꼭 있어야 된다는 말도 아니다. 우정은 무조건 양보다 질이다. 1000명의 허무맹랑한 친구보단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의리 있는 단 한 명의 친구가 훨씬 값지다. 그리고 만약 그런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그 누구보다 나를 아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소중한 가족들이 있고 그마저도 없다면 무엇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신이 있기에 너무 인간관계에 얽혀서 힘들어하지 말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물고기도 만나고 예쁜 나비도 만나고 그러지 않을까 싶다. 이야기를 끝으로 내가 많이 힘들어할 때 찾아와서 고기를 사준다 하고 전화로 종종 내 안부를 물어보면서 보고 싶다고 말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정말 고맙고 나를 아껴주는 그 소중한 사람들을 이젠 잃지 않도록 종종 연락도 하면서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꼭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들이 힘들 때 꼭 내가 힘이 되어줘야겠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